예, 반갑습니다. 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입니다. 이처장이라고 통했죠?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됐고요. 평복TV의 새로운 인물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같이 오신 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욱 공동대표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남욱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더 하실 말씀? 이따가? 네, 계속 한 바랄 거예요. 네, 계속. 그리고 여기 화면은 안 나오지만 요 앞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항상 만들어주고 계신 김 PD님 앞에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신진영 협동사무처장도 함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화기하게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책을 이제 갖고 왔는데요. 조남욱 공동대표께서 처음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는 책 제목처럼 건강한 삶을 위한 덴탈 IQ 높이기라고 하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볼 텐데 한 3회, 4회 이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자르면은. 네, 오늘 뭐 저희는 쭉 얘기하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나눠서 보실 거라고 생각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그 충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치아에 우리 충치가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충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혼자 지으신 건 아니에요. 네네. 여러 명이 좀 같이 지으신 것 같은데 여기 네. 표지 보니까 조남욱, 이주영, 김상경, 김유정 이렇게 네 분이 공저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이 네 분이 공저하게 된 어떤 사연이나 이야기 좀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제가 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 교실에서 석사 박사를 했는데요. 그때 요 치과위생사 선생님들도 거기서 같이 석사 박사를 하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치과에 같이 좀 나와 계시면서 같이 자료를 정리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할 수 있어 가지고 같이 공부했던 동문인데 이번에 같이 일을 하면서 뜻을 맞춰 가지고 이번에 책을 같이 내게 됐습니다. 네, 예. 같이 아무튼 네 분이 네, 같이 보니까 사실 제가 치과를 하면서 사실 이거를 혼자 다 하기는 좀 힘들었고요. 저분들 도움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가천대, 남서울대, 을지대 뭐 이렇게 치의생학과를 다 졸업하신 분들이고 요 공부를 같이 하신 거예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 석사 박사 과정들을 이제 다 쭉 같이 하시면서 각 대학에서 지금 이제 뭐 같이 교수나 강사나 이렇게 하신 분들. 네네. 그리고 우리 조남욱 대표님은 현장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고. 서구에 있습니다. 서구. 예. 네. 연세 엔조이 치과 원장으로도 계십니다. 조아 치과. 연세 조아 치과 원장으로 계십니다. 네. 엔조이는 좀 이상한데. 진짜 연세 엔조이. 눈이 요즘 이상해가지고 네, 아무튼 네, 건강한 삶을 위한 덴탈 IQ 높이기. 네. 예, 대표 저자 조남욱, 공동 저자 이주영, 김상경, 김유정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건강한 삶을 위한 덴탈 IQ 높이기인데 이 이름을 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름은 어떻게 정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뭐 사람 몸을 할 때 의사가 다 했죠. 모든 몸을 다 했는데 지난 한 100년, 150년 정도 치과대학이라는 게 미국에서 독립이 되면서 구강만 특이하게 몸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의과대학에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치과라는 게 따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약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전체로 그냥 같이 하는 경향이 많았고 이게 그냥 다른 어떤 치과가 아니라 구강과로 어떤 소화기과 같이 하나의 몸의 일부로 보였었는데 한 지난 100년간 치과는 아예 우리 의과에서 다른 것처럼 되고 이게 분리가 된 걸로 서로 따로 발전을 막 해와가지고 이제는 우리 몸과 치과는 완전 좀 분리가 된 걸로 여겨지다가 지난 한 20-30년 전부터 다시 연구가 되는 게 이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이 굉장히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연구가 지난 20년 정도 계속 되고 있어서 요즘은 이제 다시 정설이 되는 게
입안이 구강이 건강하면 전신도 건강해진다. 이게 두 개의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구강 건강이 안 좋아서 전신 건강이 안 좋아지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다른 데 질환보다는 구강 건강 여기는 예방이나 관리를 조금만 마음 먹고 알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것만 좀 하면 전신 건강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덴탈 IQ라는 게 이제 치과적인 어떤 약간 지식이나 상식을 얘기하는데 덴탈 IQ가 높으면 그래서 구강 건강 관리를 잘하면 전신 건강도 덩달아 좋아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구강 건강이 네. 만병통치약. 그건 아니겠지만 전신 건강을 위해서 구강 네, 건강이 필요하다, 네, 관리가 네, 필요하다 네. 이런 거고 네, 네. 덴탈 IQ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서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서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일반인들의 덴탈 IQ가 치과 의사만큼 높아지면 한국인의 구강 건강과 몸 건강 증진에 서로 윈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치과 의사만큼 IQ가 높고 덴탈 IQ가 높아지면 치과란 걸 텐데 이 치과 선생님들이 이런 책을 낸 거는 네네. 치과에 문을 닫고 싶어서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걱정되는 목소리가 하나 더 있고 여기 이 얘기 나왔어요. 환자들이 알면 알수록 치과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덜 벌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네네. 굳이 이 책을 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굳이 이 책을 내신 이런 질문을 옛날부터 20, 30년 전에도 계속 들어왔던 질문인데 뭐였냐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치과의사들이 주도로 충치를 없애려고 치과의사들이 한다는 얘기만 듣고도 사람들이 치과의사들이 왜 충치를 없애서 돈 못 벌려고 그런 일을 하지?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그때도 했어요. 그렇죠. 치과 이제 충치가 많아야지 치과에 많이 와서 치과에서 돈 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그 당시에는 그냥 대충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이가 입안에 남아 있어야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다. 자꾸 이가 안 좋아져서 빼고 입안에 이가 없어질수록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이가 많아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서 이가 많아요? 네, 우리가 할 게 많다, 일할 게 많다. 자꾸 빼고 없어지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설명했고요. 사실은 지금은 이를 빼면 임플란트라는 게 있어서 또 이 말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충치가 굉장히 많았고 치료할 게 굉장히 많아서 그 치과 치료를 하려고 치과에 왔다면은 요즘에 병원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는 게 치료를 하려고 아픈 상태에서 치료를 하려고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안 아픈 상태,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관리하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을 간다. 그런 개념으로 병원이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를 치료하려는 게 아니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치과를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치과가 제일 거기에 적당한 과인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자기 치아를 유지할수록 관리받을 이들이 많아지니까 치과는 할 일이 더 많아진다. 절대 줄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윈윈한다. 네, 서로 윈윈하는 거죠. 시민들이 치과 찾아가는 환자들이 덴탈 IQ가 높아질수록 치과와 윈윈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책을 내신 거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충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쭉 다 읽어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글씨가 일단 크다. 이 보면 책이 글씨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림이 엄청 많아가지고 만화책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더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추천의 이유와 책의 이유를 좀 알아봤고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어떤 치과 관련된 책을 낸다고 했을 때 좀 그거 치과에 책을 내고 싶은 분들이나 내봤던 분들이 처음으로 질문했던 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간 그림이나 이런 거를 누가 그렸느냐.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다운받아서 쓰면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누가 그렸느냐고 다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림은 그려주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상한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저 박사님 세 분이 이게 또 전문으로 잘 그려주셔가지고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이 그림도 잘 그려주시기 때문에 내용과 그림이 딱딱 맞아서 설명이 잘 됐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영, 김상겸, 김효정 박사님들이 네네. 이 그림까지 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내용하고 이 그림이 그림이 잘 맞았던 것 딱딱 같아요. 이렇게 만화책처럼 잘 네. 나올 수 있었군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충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아 의식증이라고 부르죠, 충치를.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뭐 충치라고 우리는 주로 붙고 있는데 서문에 그래도 서문에 네,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거기 서문을 이야기를 또 서문에서 네, 예. 사실 좀 저희 어머니가 약간 아프시니까 오늘도 저희 어머니 치매병원을 다녀오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어렸을 때 여기 화수동 민중의원을 제가 이제 많이 다녔었는데 어머니랑 이렇게 병원을 다닐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한테 그러셨던 말씀이 너가 너무 어디 아픈지를 잘 설명해 줘야 된다. 의사가 알아듣게끔. 그래서 의사도 환자가 반 의사 정도 돼서 잘 설명을 해줘야 의사가 잘 이해해서 너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잘 치료해 줄 수 있다. 근데 너가 대충 얘기하면 치료 잘 못한다. 너가 아픈 거는 너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어머니께서 항상 해주셨고 사실 요번에도 이 책에 그 쓰는데 제일 큰 힘이 됐던 게 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반 의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치과 환자도 반 치과 의사가 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했습니다. 네. 40년 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책은 아니었을까? 네, 역작으로 일단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충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앞에 뒤에도 이제 좀 자세하게 안 설명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충치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건강한 치아인지는 모르겠지만 충치 없이 살았는데. 제 지인이 이제 충치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몇 군데 다니는데 이제 세 군데마다 다 다른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네. 어디를 갔는 데는 이거 빨리 이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 간 데는 이건 한 일주 정도 좀 지켜보고 치료를 한번 상황을 보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고 세 번째 간 데는 큰일 났다. 이거 한 곳뿐만 아니라 옆에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 네, 옆에까지 빨리 다 치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가지 일을 갖고 그렇게 이제 치과마다 평가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방향도 다르게 잡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조금 더 경과를 보고 치료하는 쪽에 선택을 해서 가게 됐는데, 이게 똑같은 걸 갖고도 왜 이렇게 하게 되는지가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충치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충치라고 하는 거, 치아 의식이라고 하는 충치라고 하는 게 이 0에서부터 만약에 이 충치가 치아가 다 썩은 데까지 100이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가 다 충치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디 정도까지는 놔두고 어디 정도는 치료하고 어디 정도는 빼고 이런 경계가 있단 말이죠. 경계. 충치라고 하는 거는 계속 진행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거는 긁어서 떼온다든지 뺀다든지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계단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경계에서는 이걸 치료해야 될지 이걸 치료해야 될지 애매할 경우가 생겨요. 사실 저희도. 그러니까 고혈압이라고 하면 고혈압이 뭐 수축기에 140 이상이면은 고혈압 환자다 그러면 139.5는 정상일까? 139도 고혈압 환자인 경우도 있고 141인데도 정상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많이 썩거나 확실하게 덜 썩은 거면 모르겠는데 이런 경계 부위에서는 치과마다 그 치과 의사가 생각하는 것마다 이렇게 치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치료할 수도 있어서 이걸 다르게 볼 수 있는